네, 장명 기자가 전한 것처럼 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 알아볼 텐데 먼저 정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 먼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얘기를 하면서 그 육성 통화 녹취를 공개했는데 자, 그 얘기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한번 저희가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증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입니다. 한 번만 더 재생하겠습니다. 네, 아직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윤 대통령 추정 목소리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강전애 부위원장님, 네. 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목소리, 그리고 명태균 씨의 목소리인데 민주당에서 이게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어떤 네. 입장이십니까? 민주당에서 핵폭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저는 결국 가져온 것은 불발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제시한 내용을 봤을 때는요. 지금 저게 뭐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 아마도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뭐 의견을 줬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일단 정리하자면 2022년 5월에 이거 재보궐선거 앞두고 예, 나온 그렇습니다. 통화내용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 내용을 보면은요.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기에는 제대로 그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경선 때부터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네. 뭐 명태균 씨, 뭐 당신이 도와줘서 김영선에게 내가 공천을 주는 거야라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오비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 부분에 있어서 그 뒤에 이제 명태균 씨가 아마도 저 녹음을 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또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옆에 사실은 여사가 있었고 여사에게 뭐 보고하는 형태로 대통령이 전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예. 결국엔 지금까지와 똑같은 거예요. 명태균 씨의 주장만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저것이 공천 개입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윤상현한테 얘기를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이런 녹취가 나와야 이것이 공천 개입이 되는 것이지 지금 저 녹취로서는 저는 글쎄요 좀 확실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저는 민주당이 이러한 형태의 녹취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TF 같은 것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씩 아마도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 때까지 계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폭탄 아니고 불발탄뿐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던 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은 내가 내 권한으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김종욱 행정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 이 민주당의 녹취록을 틀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볼 땐 국민의힘에서는 불발탄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시겠습니다만 내용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공관위에서 공천안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가지고 옵니까? 이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내용에 의하면요. 두 번째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공천을 줄 권한이 없습니다. 당에서 말이 맞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개입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랑 녹취한 내용이 공개된 게 있습니다.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전화가 왔네 여사에게 결정이 됐네. 근데 윤핵관들이 엄청나게 중간에 논란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기가 눌렀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대통령 녹취 내용과 비슷해요. 당에서 말이 많네.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녹취를 두 개 연결하면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윤핵관들의 반발을 누르고 김영선 일단 윤핵관이란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공천에 관여했던 내용 자체는 윤핵관들입니다. 따지고 뭐 그때 녹취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강혜경 씨만 이 내용을 들은 게 아니라 그 김태열 소장이라고 하는 미래한국 연구소의 소장도 마찬가지로 김영선 일하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 그냥 전원으로 들은 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녹취한 녹음 내용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앞뒤 정황을 쭉 둘러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이 관여할 수 없는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사실들은 거의 증거로서 등장한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징한 확인을 위해서라도 저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제 제가 볼 때는 특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찰 수사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녹취록에 대해서 두 분 말씀 의견들 듣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하나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음성 녹취 자료 진위 여부인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 뭐 믿는 분들은 믿을 수 있고 이건 사실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강준현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는 다 법률 자문도 거쳤고 사실 확인 마쳤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한 혹시나 이 가공 가능성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아마도 녹취가 긴 내용에서 저 부분만 잘라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앞뒤의 맥락이라는 것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녹음 파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서 녹음을 한 것이다라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법적인 쟁점이 되었을 때는 이 증거 수집 과정이 정당한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탄핵이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 정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대법원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다음 달에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런 형태의 녹취는 저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러한 형태의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지 않은 녹취를 트는 것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보면은 강한 어조로 특히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뒤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 만남을 준비를 한다는 등 이런 형태를 하고 나머지 최고위원들 박찬대 원내대표가 강한 어조로서 지금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직접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이 녹취를 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번 녹취 배경에 대해 이렇게 강전혜 부위원장이 해석을 해주셨고,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자료 녹취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 출처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들어왔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예,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습니다. 네. 예, 진위 검증은 저희 실무팀에서 철저히 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신변 보호 절차를 저희가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확인을 했고 또 오래 준비를 했어요.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국민이 판단하실 일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제보자 얘기까지 나오고 이 법률 검토까지 마쳤고 탄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김종욱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보자 이 시점에서 이 공개했다는 거는 강전혜 부위원장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고 제보자가 있다고 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이재명 당대표랑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뭔가
챙기는 게 있지 않고서야 이 두 개는 별개의 사안인 거죠. 어떻게 이게 동시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11월 15일 날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계속 섞고 있는 거 하나랑 국민의힘이 오히려 탄핵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탄핵 얘기 이렇게 많이 한 적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저렇게 녹취 내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저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저 내용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명태균 씨에서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소스 자체가. 근데 명태균 씨에 대한 증거 내용에 대해서 압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하나하고 이 녹취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강혜경 씨 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제보자라고 하는 분만 들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창원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들려주고 다닌 사람 중에 어떤 한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소위 녹음이 됐겠죠. 그 녹음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공개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자를 보호하는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녹취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소위 개입할 수 없는 공천에 개입을 했고 그 공천 개입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선 당시에 자기의 선거를 도와주는 특정한 인물을 소위 전략 공천을 주기 위해서 줬다는 거거든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의 내용들이 벌어진 겁니다. 전 그렇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사실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고요. 현 상황에 대한 이해에도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죠. 민주당이 이번 녹취 관련해서 또 하나 삼는 쟁점 하나.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갖고 또 이런 내용을 지인과 함께 나누는 내용까지 민주당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또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화가 명태균 씨와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보고하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바로 끊자마자 만나서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네. 추가 녹취까지 들어봤는데 강전혜 부위원장이 네. 이 녹취에 대해서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어떤 걸로 좀 쟁점이 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했던 것과 똑같은 뉘앙스인 거죠. 결국에는 허장성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기자회견 과정에 있어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 오래 준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에서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변죽만 올리는 녹취는 계속 나올 것이다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갖고 있을 때 바로 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씩 공개를 해나가겠다라는 민주당의 속내를 보여주신 것이라 더 많이 생각을 있다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민당 쪽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김영선 의원이 오비락처럼 공천이 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공천이 결정이 되어 있었고 그분이 이제 전문직 출신의 좀 인지도가 있는 여성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이 지역구에 좀 인지도가 있는 의원 출신의 여성을 공략하는 것이 낫겠다. 이러한 판단하에 결과적으로는 공천이 김영선 의원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가 다 나와 있었던 것인데 저 명태균 씨의 녹음이 오늘 나오면서 다시 그동안에 아무것도 없지 않았냐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그리고 명태균 씨가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이런 반응을 냈다는 것은 이 강전혜 부위원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본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이 오는 부분들. 저 녹음도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을 타인이 녹음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좀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정치적으로 이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사람은 당연히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양비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무엇을 지금 증거를 갖고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이미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이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런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실상 우리 국민들은 알지는 못하는 부분이에요. 검찰이 아무것도 모른다, 명태균 씨에 대해서 증거 수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고 여기서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좀 내놔라. 대통령실이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 많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정리가 되는 수순이라고 봤는데 이런 얘기가 또 민주당에서 공세를 펴고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속내가 복잡할 것 같거든요. 관련 질문들이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한테 나갔다고 합니다. 어떤 답변 나온지 한번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 보고 듣고 2022년 선거 때 김영선 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노출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만약에 실제로 공관위 보고 받았다면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김종국 행정관님. 자, 이런 모든 상황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하나 둘씩 풀어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진위를 좀 밝혀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을 알건 모르건 상황은 다 파악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오늘 나온 녹취 내용 자체들은 기존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대통령 내외의 목소리는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고 그 육성에서 공천에 개입했던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영선 의원이 전략공천 받은 게 오비 일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향원 정과에서도 기사로 다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떻게 김영선이라는 인물이 이 지역에서 공천을 받는지라고 하는 지역 정과에 상당히 난리가 났다는 내용 하나하고 김영선 의원 스스로도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명태균의 덕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고 자기 월급의 절반을 주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명태균 씨가 김영선 국회의원의 전략공천에 지대한 역할을 했을 거다.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전에는 국민의힘이 비판을 했던 건데 이제 오늘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온 것이고 이런 내용이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관위가 대통령에게 공천 관련된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공관위가 대통령에게 저걸 보고를 했겠습니까? 대통령의 그럼 허락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매우 중대한 소위 정치적 중립 위반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는 한동훈 당대표든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도 저렇게 함구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시점에서 가장 시청자분들도 지켜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만일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어떤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후에 전개가 되는 거야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강전애 위원장님 좀 궁금하십니다. 법률이 담당도 하시고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전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만약에 공천 개입이라고 이게 법적인 판단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실상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더욱 이런 것과 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건 결과적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녹취에 민주당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미 다 검증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짜집기가 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녹음의 맥락 같은 것들은 아마 그런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도 어떤 열풍이랄지요. 어떤 감수랄지 어떤 책임이랄지 여러 소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을 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러한 녹취들이 지금 결국 변죽을 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핵심을 짚고 있지는 않은 녹취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저는 하나씩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고까지 계속적으로 공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떠한 지금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된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이런 것을 넘어서서 민주당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걸 정무적으로 국민들의 뭐 좀 시선을 전환시키는 이런 형태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증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분들에 있어서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법적으로 나중에 불법으로 판단된다거나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의 다음 단계, 다음 행동, 다음 어떤 걸 행동에 옮길 것인가에 좀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민주당 측에서는 이 자료들이 더 많이 있다. 하나씩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목소리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김종욱 행정관님 궁금합니다. 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가겠다, 초안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는 좀 다른 입장이다라고 좀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개를 했다는 것, 아까 내용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인가요? 이 탄핵 얘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그럼 다음 스텝은 뭡니까?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의 진위가 파악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탄핵이라고 얘기하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혹들이 제기된 거죠. 지금 이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는 특정 언론사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다양한 언론사가 창원에 내려가서 취재를 하면서 취재한 내용들이 지금 발견되는 것이고요. 네. 처음으로 민주당이 제보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첫 공개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선관계다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건 특검 사안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이 수사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3개월 내에 판명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진위가 밝혀지고 그 진위와 관련해서 만약에 위법이 드러난다면 그 위법 그다음에 국민 여론에 따라서 탄핵을 할 사유가 된다면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탄핵을 하지 않은 것도 제가 볼 때 직무 위기입니다. 근데 탄핵할 사유가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언론의 취재 내용과 민주당의 제보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방치했을 때 대한민국의 소위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대통령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공천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는가? 이 하나의 질문. 또 최근에 나온 내용에 보면 불법 선거 사무실을 개설했다는 내용까지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온갖 불법을 저질러서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저희들은 지금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위법이 밝혀지면 위법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어떤 법률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얘기한다면 거짓을 얘기한 사람들은 국민적인 심판을 받는 거겠죠. 네. 전체적으로 쭉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좀 궁금함이 있어서 한번 김종욱 행정관한테 하나 더 여쭤볼 텐데 많은 정치적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점, 민주당이 오늘 이 시점을 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발표 시점, 공개 시점? 제보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제보 내용들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 실제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검증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의도는 11월 15일 날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소위 재판이 열리고 있으니 그 사법 리스크를 이걸 통해서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건 대한민국의 사법 어떤 권한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논리대로 얘기하면 여든 야든 상관없이 저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판사가 거기에 압박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재판 과정에서 다른 판결을 내릴 거라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얼마만큼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시하는 저는 접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판사는 법률이 정한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이 전 검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아마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묵묵부답이었다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반응과 대응을 할지 강전애 부위원장 한 말씀 하시죠. 일단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아까 행정관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는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100만인 탄원서 작성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저는 오늘 정도에 뭔가 나올 것이다. 이번 주에 뭔가 나올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이 민주당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장애 집회를 시작을 하거든요. 예. 이름은 김건희 규탄 대회지만 실상은 결국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명품백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마무리된 것이 있고 최근에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명태균 씨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정확한 내용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요즘에 좀 사그라드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불씨를 키우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녹취를 오늘 공개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장애 집회 시작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패딩을 준비해라라고 지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일회성이 아니라 아마도 겨울 내내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형태의 변죽만 올리는 녹취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내일 운영위가 열립니다. 운영위에는 대통령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강혜경 씨도 나올 것이고 신용환 교수도 나올 겁니다. 네. 저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에게 묻기 위해서 오늘 전 내용을 발표한 것이지 이 내용을 가지고 소위 11월 15일 이재명 당대표만 계속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이 뭐 요동치는 굉장히 긴 하루가 될 것 같다는 내용 생각이 좀 드는데 후속 내용 들어온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